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멤버십 새로 가입해주신 김트트님, 그리고 매기 심슨님, 그리고 아시리아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에이스라는 코인이고요. 퓨전이스트라는 코인입니다. 우리 스터디 멤버분이랑 구독자분들께서 분석 요청을 주셨고 공부하시고 좀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교적 이게 신생 코인이라 가지고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해서 보시면은 마켓캡으로 올타임으로 놓고 봐도 23년 12월에 이제 초기 발행이 된 거 봐서는 지금 한 7개월어치밖에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신뢰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신생 코인들은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분석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에이스 코인은 엔듀어런스 메인넷이라는 이제 얘네들이 AAA급의 게임, 이거를 이제 고품질 게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업계를 잘 모르지만 이 고품질의 게임을 만드는 어떤 이 유니티라는 또 엔진을 쓰고 있대요. 유니티가 뭐 유명한 엔진인가 봐요. 좋은 사양의 게임들을 만드는 데 쓰이는 그런 엔진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이 엔듀어런스라는 메인넷에 게임을 런칭을 했는데 이게 또 EVM, 이더리움 가상머신이랑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 메인넷이. 그래서 그 메인넷 안에서, 이 게임 안에서 쓰이는 이제 유틸리티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틸리티는 뭐 NFT 구매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걸로 플러스 트랜잭션이 생기니까 트랜잭션 이제 피가 생기겠죠. 트랜잭션 비용들을 이제 스테이킹 해놓고 보상으로 받고 이런 식의 또 수익 구조도 가능할 것 같고, 거버넌스는 뭐 의사결정 참여하는 거죠. 투표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쓰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특징은 이제 웹3를 게임을 구현하려는 거니까, 그리고 게임, 그리고 뭐 NFT, 일부지만 이것도 해당은 될 것 같고, K볼륨 가능성이라고 적어둔 건 뭐냐면, 지금 현재로는 마켓캡에서 볼륨 순으로 솔팅을 하면 바이낸스가 1위로 36%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기준인 거고, 상장 시점의 기준에서 보니까 바이낸스와 그 빗썸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더라고요. 두 군데가. 그 말인즉슨 이제 K 볼륨이 높은 코인으로 전향할 가능성도 있다. 이건 이 코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세력이 정하는 거예요. 원화 세력이 혹시나 만약에 이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좀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해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마켓캡은 341위로 가격 상승의 제한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크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발행량은 100% 완료가 됐고요. 유통량이 23%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 미유통이 좀 많죠. 이거는 이제 신생코인이라 당연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율도 연 116%인데 이게 엄청 나쁜 거거든요, 사실. 나쁜 건데 이제 신생으로 치면은 그래도 이런 애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쁜 애인 건 아니다. 그냥 나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율은 그렇고, 이어서 가격 분석해 볼게요. 우상향 여부는 신생이라 의미가 없죠. 알 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도 사실 신생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 떨어진 건데 21년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집 평단가 대비 상승률, 요거는 이제 매집 평단가가 얼마나 좀 신뢰도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집 평단가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떨어져요. 지금 제가 추정하고 있는 매집 평단가는 3.22달러거든요. 여기인데 뭐 이렇게 세 구간이 있지만 이제 원화 거래소랑 타 거래소들을 합산해서 생각해 보면 이 구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좀 안 적어놨는데 제가 적어 드릴게요. 3.22달러가 이제 매집 평단가로 추정이 되고, 조금 키워서 해놓겠습니다. 이 구간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유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올린 다음에 이렇게 매집 평단가 맞출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은 잠시만요. 지금 우리 요거 보고 있었구나. 네, 매집 평단가 대비 상승률이 매집 평단가 근처에 있다. 일단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지하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 차트 데이터로 보면은 데이터가 7개월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이제 우리가 참고적으로 요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기 조금 힘들고, 그러면 이런 이제 상장 초기에 있는 다른 코인들은 어땠나요?를 보고 이걸 미루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대평가를 해서 보자면 사실 거래량적인 단서도 좀 부족하긴 하고, 거래량이 얼마 없죠. 지금 상장 빔 이후로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거래량도 계속 하락 추세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장 초기 있는 다른 코인들이랑 좀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 혹은 더 내려간다, 이게 둘 다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유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입니다. 거래량이 단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의 초기 차트로 미루어 봤을 때 이런 경우에 아래로 내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왜? 이거를 한번 땡겨서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시점에 코인을 본 게 아니라 이 시점에 봤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시점에 봤으면은 어땠을까요? 그럼 여기가 매집 평단가로 저는 추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지만 한 번 더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근데 시간을 다시 되돌렸다가 지금 다시 앞으로 왔죠? 여기 와서는 또 어떨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집 평단가 여기를 일단 추정은 하지만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다.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이렇게밖에 분석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수급이 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들어온다면 거기가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은 수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서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차라리 매수 희망을 하셨다면 정찰이야 여기서 보내든 여기서 보내든 상관없겠지만 기다렸다가 내 시드를 투입하는 게 차라리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풀매수나 추매 자리가 아니라 정찰 보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리면서 이게 딱 오묘하게 이렇게 딱 뭔가 쎄하죠, 느낌이. 여기 오묘하게 다이아고나를 만들 가능성이 보여요. 뭐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다이아고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유는 여기서 지금 다이버전스가 안 먹혔어요. 아래 사이드 찍어보면. 그래서 한 번 더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이게 RSI라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최종 저점을 찍고 거래가 여기 뒤에 좀 붙겠죠. 거래량이 좀 붙을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조금 붙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저점이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매매하는, 이게 좀 안정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안 나오면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지난 요 데이터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상장 초기에 있었던 차트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가 과거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좀 논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 자체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없지만 그냥 데이터만 볼게요.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린 대로 변동 가능성이 높지만 3.22달러 매집 평단가 추정된다. 현재 기준이죠. 더 내려가면 여기로 추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신뢰도가 높지는 않다.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도 평균보다 대비해서 좀 많이 낮죠. 신생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시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별로 안 터졌다. 여기 눈으로만 봐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매집 기간도 압도적으로 짧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특징이 이게 있어요. 이 시총 대비 매집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적게 터졌잖아요. 저점 구간에서. 여기를 그냥 저점으로 본다면 이야기예요. 만약 이게 고점 구간이고 이렇게 내려간다면 이건 전혀
쓸모없는 이야기지만 그게 아니라 이 구간을 만약에 매집이고 이후에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요거를 이제 저점 구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저점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보는 건데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또 매집 기간 대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집 기간 같은 경우는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인데 만약에 매집 기간이 3분의 1 수준이면 매집 구간의 거래량, 즉 매집량도 3분의 1 수준이어야 되는데 절반을 조금 넘어가니까 그래도 나름 좀 긍정적인 요소도 있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장 초기에 좀 초기 이 상장발로 인한 거래량이 조금 영향을 준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저 지분율을 보면은 신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죠. 제가 오늘 바로 코인 하나 만들면은 99% 되겠죠. 코인 스터디 코인, 코스 코인 하나 만들면 99%될 거기 때문에 신생 코인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수급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저점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저점 구간 뭐 길게 보면 이거 전체 매집으로 보면 여기를 저점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구간에서만 봐도 수급이 딱히 들어온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요. 물론 상장발이 좀 커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뚜렷하게 수치적으로 들어온 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흘러내리는 시나리오 나올 수 있다. 언제까지? 거래가 터질 때까지. 그렇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여기 하락하는 요 끝 지점은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끝 지점은 수급이 들어오는 그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여태까지 다른 코인들은 그래 왔어요. 높은 확률로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해보면 토크노믹스는 뭐 신생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나쁘다,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미유통도 많이 있는 것도 별로고요. 그리고 이건 뭐 알 수 없죠. 우상향 여부 의미도 없고 올타임 하이 대비도 의미도 없지만 가격적으로는 그래도 좀 저점 구간에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단기적으로 7개월간의 데이터만 봤을 때는 저점 구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러나 매집량이 좋지도 않고 기간적으로도 길지도 않고 당연히 짧은 거죠. 신생이니까 메이저 지분율도 그냥 일반적인 수준 신생의 수준에 적합하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 어찌됐건 이제 불장의 초입 관점이에요. 지금 제가 분석했던 코인들도 최근 들어 뭐 급등하는 것도 좀 보이고 하나 두 개씩 제가 이게 급등한다고 했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급등하든 안 하든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분석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분석 안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 두 개씩 쏘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좀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쏘고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아 진짜 불장이 조금씩 임박했구나 이 시그널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불장 시작이야 요 이 땅 이건 아닐지라도 아 임박했구나 정말 우리가 입구에 있구나 이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만약에 선행해서 급등하는 코인들이 있으면 하루에 뭐 50% 이상씩 쏘고 이런 코인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패턴을 봐야 돼요. 패턴을 보고 따라서 아직 안 오른 코인들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먹으면서 내가 이번 장에 순환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게 좀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담이 길었네요. 아무튼 지금은 상승장의 불장의 초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고 매매 계획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매수 계획은 3.24달러인지 현재가죠. 3.26달러로 조금 올랐네요. 현재가는 이제 정찰병 구간이 맞아요. 여기서 여기 떨어진 것도 사실 손해잖아요. 근데 5달러 이 시점에 누가 저한테 물어봤었더라도 여기도 초기 매수 자리, 정찰병 자리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정찰 자리가 맞다. 여기서도 사실 갔거든요. 여기도 갔습니다. 만약에 근데 또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래가 안 붙고 그냥 지지부진하면 여기도 그냥 정찰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매수 타점은 어디가 됩니까? 그거는 거래가 터지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게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래가 어느 시점에 터진다면 그 자리는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서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쭉 훑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을 확인하고 추매는 기다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게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 계획을 보면은
일단 9.5달러의 선택이라고 적어놨어요. 9.5달러는 이제 이 지난 하락파동에서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는 구간임과 동시에 여기 하락파동의 0.5 구간이 겹쳐지거든요. 노말 차트인데 이런 구간들은 뭐 만약에 내리더라도 찍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리더라도. 그래서 안전하게 이런 구간은 한번 물량을 털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이게 2배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가격에. 그러니까 엄청 좋은 이 손익비 구간은 아니에요, 사실. 알트코인을 3배 먹으려고 사진 않기 때문에. 근데 뭐 2배보다는 괜찮으니까 일부 일정 물량 덜어내는 거. 내가 가진 물량이 한 25% 정도 덜어내고 이거를 그냥 현금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순환매하기에는 괜찮은 가격대인 거예요. 시세를 좀 일찍 줬을 때 25%에서 뭐 30% 정도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덜어내고 이걸로 내가 째리고 있던 다른 코인을 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괜찮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팔고 엑시트를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3배 먹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5년 5월로 일단 제가 맥시멈 기간을 정해놨는데 요거는 좀 앞뒤로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고 바뀌는 것도 제가 그때 가서 또 시기적 브리핑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구간이듯이 어디쯤 와 있는지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 영상 계속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추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 저점 구간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좀 보고 나서 그리고 전체적인 데이터의 움직임을 좀 보고 나서 이 축적된 데이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TP 구간을 어느 정도로 삼을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타임 하이를 뚫을 것이냐 안 뚫을 것이냐 아직까지는 사실 데이터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얘네가 메이저가 세력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쌓아가는지를 보고 이후에 TP를 좀 조절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깜짝 숙제 하도록 할게요. 깜짝 숙제 내용은 지금 현물도 0%가 됐어요. 제가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늘 달아두는 저희 파트너 거래소 MEXC는 파트너 링크로 가입하시면은 매매 수수료 0%입니다. 선물 매매 수수료, 현물도 0%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메이저 거래소예요. 메이저 거래소이기 때문에 준비금 증명도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고 안전한 거래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이상한 뭐 대회 뭐 이런 거에 할인 얼마 해준다 이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수수료로 낭비하지 마시고요.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뭐 만약에 거래소 좀 미심쩍거나 이러면 저는 그러지 않은데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그냥 소액만 선물 계좌만 넘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만 불, 뭐 1억 원치 운용을 하는데 이 중에 선물을 뭐 한 10,000불어치 운용을 해. 아니면은 뭐 1,000불어치만 운용을 해. 이러면은 요 소액만 보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매매를 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정말 안전한 거래소지만 혹시나 만약에 좀 UI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셔도 되니까 아무튼 수수료를 좀 비싸게 쓰는 데를 멀리 하시고 싼 데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멤버십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말 많은 분이 가입을 주셨는데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인이시거나 혼자 검색하고 공부하고 불장 준비하시는 게 좀 버거우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이제 코인스터디 멤버십 혜택이 있으니까요. 그거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공부 다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다 세팅하고 자기 해석대로 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만약에 인사이트가 좀 부족하거나 경험이 좀 부족해서 제 인사이트를 빌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활용하시는 것도 불장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숙제도 마무리를 했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데이터와 차트를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맞을 때도 있지만 100% 실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셔야 되는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은 직접 공부를 하셔서 인사이트를 키우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키운 인사이트와 분석 내용들이랑 합치셔서
여러분들만의 매매 계획을 세우셔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일주일 동안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일주일까지는 아니고 한 5일 정도 다녀왔는데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까지입니다.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저는 더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